이곳은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상업의 중심지 강남입니다. 첨단 기술과 자본, 창의성이 집약된 이 도시는 끊임없는 활력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반세기 전만 해도 이곳은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여기 누가 살아도 안 살았었어요. 가로수길 생기고 강남역 생기고 상상을 초월하죠. 한국 현대사와 맞물려 변화해온 도시혁명의 역사. 예전에 버렸던 땅이 이번엔 기회의 땅이 된 거죠. 토목기술의 발전과 함께. 서울 밖에 이름 없는 땅에서 서울의 심장이 된 도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남에 가면 유독 영동이라는 글자가 눈에 많이 띕니다. 영동대교, 영동대로, 영동시장, 영동고등학교, 영동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강남의 옛 이름은 영동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 이남에서 유명한 곳은 영등포가 유일했기 때문에 강남은 영등포 동쪽 어디쯤이란 의미로 영동이라 불렸습니다. 기반시설 하나 없이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진 미개발 지역. 도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토지 대부분은 농경지로 활용되던 평야나 습지였습니다. 잠원동엔 뽕나무가 자랐고 압구정엔 배나무와 과수원이 골짜기를 채웠으며 도곡동은 도라지 특산지였습니다. 강남 토박이는 당시의 강남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압구정에서 50년을 살아온 이인원 씨를 만났습니다. 그가 사진 하나를 꺼내 보입니다. 여기가 성수대교고 성수대교 앞에 그 강변 녹지 사업한 거예요. 녹지 사업. 요건 새마을 사업하는 정경이고 새마을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우리 어릴 때 여기 동작권 국군묘지에 소풍 오던데요. 나룻배가 여기 왔다 뚝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뚝섬에서 그래갖고 아주 경치가 좋은 지역이었어요. 물살이 잔잔한 날엔 나룻배를 타고 강 가운데까지 나가서 숭어를 잡았습니다. 여름엔 강가에서 수영을 하고 겨울엔 얼음 썰매를 타며 놀았습니다. 지금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자리가 그 썰매장이었습니다. 이곳은 50여 년 전 그가 자주 오가던 장소였습니다. 사진 속 장소와 같은 공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강남이 서울에 편입된 건 1963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곳은 농업 생산지로서의 가치가 컸던 지역입니다. 이 일대에서 재배된 채소와 과일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으로 공급됐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었고 서울의 인구는 어느새 3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울로의 급격한 인구 집중은 심각한 주택난을 불러왔습니다. 도시 곳곳에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섰습니다. 당시에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이 외국에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1966년 10월 미국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미국 기자의 카메라 속에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이 담겼습니다. 교민들이 한국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사진 공개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구 집중 외에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안보 문제.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고 당시 정부는 국가안보와 수도 방어의 관점에서 서울의 인구 밀집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했습니다.
정부의 최대 과제는 서울 인구의 남부 지역 분산이었습니다. 서울 북부에 위치하며 산지와 농촌 지역이 많은 구파발. 공업지대로 성장 중인 영등포 등이 거론됐지만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낙점된 곳은 강남이었습니다. 왜 하필 강남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국정 과제는 강북, 한강 북쪽의 인구를 남쪽으로 내리는 거였습니다. 이미 영등포는 구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댈 수 없었습니다. 한편 천호동도 그 광진교를 놓으면서 30년대 그때부터 이미 개발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집가도 비쌌고 사람 많이 살고 이들을 밀어내고 개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한강 수위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백사장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지역이 어느 정도 토건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1960년대 강남 지역, 당시 영동 지역의 땅값은 평당 200원에서 3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개발이 전무했던 농가밭은 대규모 주택단지와 상업지구가 들어설 만큼 넓었습니다. 말 그대로 강남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흰 도화지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일원 씨가 당시 시세를 말해줍니다. 여기 이 부분은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400배, 500배예요. 강남이 서울에 편입되기 전 당시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제2한강교, 한강인도교, 광진교 단 3곳뿐이었습니다. 강남을 개발하려면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제3한강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남대교입니다. 1969년 완공된 제3한강교는 6차선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약 375만 명,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만 대 수준에 불과해 실제 교통량만 보면 4차선으로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기억이 생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 전쟁이 나면 이 다리로 피란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앞으로 서울의 중심축이 이곳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서울의 지도를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 강남대로랑 연결을 시켜주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중심을 강남대로가 지나가는데 그리고 옆으로 경부고속도로 지나가고 그 핵심적인 간선도로들과 강북을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에 가장 상징성이 크죠. 이어서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남부를 관통하면서 강남 지역의 본격적인 도시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강남은 더 이상 외곽이 아닌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강남 논현동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서울시는 강북에 거주하던 공무원들을 이곳에 이주시켜 도시 기능을 분산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강남은 생활 기반이 부족해 정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50년 전에 포장이 안 됐고 아파트 지면서 저쪽 지면서 올 때부터 포장이 안 됐어요. 교통이 불편하고 도로 포장도 안 되고 학교도 없고. 강북의 팽창을 멈추고 강남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깊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에는 명문고 이전이었습니다. 학교를 옮기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발상 아래 휘문고를 시작으로 경기고, 서울고 등의 명문고를 차례로 강남으로 이주시켰습니다. 8학군 신화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시선은 강남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인프라에 이어 생활 기반 시설도 빠르게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터미널, 지하철 2호선, 대형 병원 등 핵심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면서 강남은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개발은 댐, 교량, 학교, 교통망 순으로 점진적이면서 전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팔당댐 같은 수자원 인프라로 홍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했고 제3한강교 같은 교량으로 강북과 강남을 연결했으며 명문고를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도했습니다. 도시의 뼈대를 먼저 세우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기능을 채워나간 셈입니다. 명문고가 옮겨오자 교육열 높은 중산층이 따라왔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지하철 2호선이 연결되면서 서울과 전국이 강남으로 통하게 됐습니다.
대형 병원과 백화점,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생활 기반과 일자리까지 강남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시의 무게중심이 강남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길이 나고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땅값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특히 말죽거리 일대는 초기 부동산 투자 열풍의 중심지였습니다. 복부인이 처음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거기는 45년 전에 말죽거리가 투기붐이 일고 그랬죠. 막 새벽 4시에 와서 막 하룻밤 자고 그랬어요. 그 복부인은 거기 다 투기에 넘어갔죠. 줄 서갖고 순서껏 줬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 1970년대 초반 사이에 이루어진 강남 개발. 여의도 11배 크기에 달하는 논밭이 도시를 갖추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이었습니다. 강남은 단시간에 도시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탈바꿈했고 이후 서울의 경제, 문화,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대규모 도시가 형성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북이 정치행정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강남은 한국 전체의 경제 중심지 기능을 점점 더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예측입니다. 강남은 더 이상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논밭이 도시가 되고 그 도시가 사람을 불러들이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과정을 온몸으로 보여준 곳입니다. 강남은 서울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